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30대 안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20대 청년 캐나다 나무꾼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채널 첫 번째 영상인데요. 클릭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젊은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욜로족이 되거나 카포족이 되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나만의 가족이 있고 싶어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어느 직업이든 월급을 받고 세금, 렌트비 먹는 거 외에 다른 지출 등 다 빼고 나면 남는 돈으로 이제 뭘 하려고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답한 미래만 그려지는데요. 우린 포기하지 않고 감정이 아닌 이제 이성적으로 현명한 투자와 돈 공부를 해서 돈의 족쇄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자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이 올 때까지 서로 배우며 소통하고 하루라도 빨리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로 해보십시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컨텐츠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빨리 이루기 위해 필수인 4가지 습관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감사하게도 힘든 시간도 있었고 허리띠 엄청 졸라 맸죠.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이제 저만의 집을 분양을 받았고 몇 년간 이제 억대 돈으로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정말 중요한 필습관들을 간략하게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첫 번째 습관, 결심과 믿음입니다. 정말 오그라드는 거 알고 지금 말하는 것도 사실 너무 간지럽네요. 아무튼 일단 부자가 되겠다고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모으는 거랑 내가 의지를 갖고 그래 나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의식적인 선택을 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모으는 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일단 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스탠더드가 바뀌어요. 그 기준치가 바뀐다 그러죠. 예를 들면 부모한테 경제적 서포트를 아무것도 받지 않는 학생이 전 과목 80점을 받아야만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80점이 만들잖아요. 한마디로 I should get above 80 이런 게 아닌 진짜 I must, I shall 로 바뀐다는 거죠. 이 멘탈리티가. 이 점수 넘어야 하는데가 아닌 나 진짜 이 점수 받아야 돼 라는 이 must 멘탈리티가 확실히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겠다고 이제 물론 세부적인 액수와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자유가 must여야만 이 결심을 해야만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limiting beliefs 없애기. 한마디로, 나를 제한하는 이제 나의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못생겨서, 이 여자애한테 직진해도 안 받아줄 거야. 나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좋은 학교 못 갈 거야 등등 이런 제한을 두고 저희 자신을 가둬버리는 생각들 그런 믿음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지 봐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그죠? 왜 초원에서 힘이 제일 센 코끼리들이 인간들한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다리에다가 이제 쇠사슬을 어느 포스트에다 딱 묶어버리고 그렇게 키우게 되면은 그 코끼리들은 성인이 돼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 범위 안에서 나가지 못해요. 그 쇠사슬에서. 그럼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그냥 뽀개버릴 수 있는 힘은 충분하고도 남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그 코끼리의 limiting belief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지배하에서 여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코끼리처럼 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게 판단하기.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들과 잘못을 이제 저지르죠. 해서는 안 되는 말 혹은 행동을 해서 이제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럴 땐 감정을 베이스로 한 선택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이유가 사람들이 좋은 주식임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하락을 못 견디고 두려워해서 이제 팔아버리고 손해보고 그러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많이 오르는 것 이제 그 이득을 다 취하지도 못하고 물론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할 거지만 어떤 문제가 이제 인생에 찾아오든 특히 돈 문제는 절대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팩트 베이스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실수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움과 조언을 청합니다. 구합니다. 자, 좋은 선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말하는데, 이제, 이것을 하려면, 이런 좋은 선택을 하려면, 도움과 좀 조언이 필요해요. 이제 여기서 키는 내가 원하는 답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qualified 된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죠.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모든 질문의 답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커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엄마 아빠도 어느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지식들은 한정돼 있어요. 대장암이 걸렸는데 이제 치료와 이제 조언을 원하면 암센터에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좀 살려달라 해야지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에 관한 그런 조언을 구할 때 코인이나 뭐 주식을 뭔지도 모르면서 뭐 오르길 그냥 기도하는 우리 베프들보단 그 인더스트리에 관한 책이나 뉴스, 애널리스트 등등 믿을 만한 소스를 토대로 우리 투자를 결정해야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마지막은 believe in yourself. 말 그대로죠. 정말 클리셰한 거죠. 나 자신을 믿어야 돼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근데 헨리 포드가 이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you think you can't, you're right.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게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거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정말 킹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친구들이나 주변이 그거 되겠냐? 퍽이나. 야, 너가 그거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사람들 꼭꼭 있습니다. 절대 굽히지 말고 아주 big fuck you를 날려주고 우리 꾸준히 갈 길을 걸어야 돼요. 그 fuck you mentality로 정말 꼭 필요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두 번째 습관, 짠순이 라이프 스타일. 짠순스. 자, 지출과 소비를 최대한 줄이기.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키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쓸데없는 것이나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돈을 쓰는 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5불씩 뭐 5,000원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30일이라 치고 그럼 150불이잖아요. 15만 원. 1년이면 그게 또 12를 곱하면 1,800불, 180만 원이에요. 커피만 끊어도 컴퓨터 한 대 살 수 있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뭐 길게 말 안 해도 포인트 아시겠죠? 티끌 모아 티끌 절대 아닙니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이런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항상 내가 이건 정말 내게 필요한가? 꼭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지 않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지진 않더라도 낮아지진 않는다? 그럼 사지 마세요. 그리고 가계부를 적거나 요즘 우리 소비를 그런 트래크하는 앱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TD를 쓰고 있는데 마이스펜드라는 앱이 약간 딸려와요. 이게 이제 내 소비를 트랙해주는 앱들인데 웬만한 주요 은행들은 이제 다 이런 어플들을 다 출시를 했으니까 꼭 이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치 부리지 마세요. 뭐 명품백, 명품 옷, 좋은 차, 뭐 벤츠, BM 그냥 사지 마세요. 뭐 물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주거나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것들은 정말 감사히 할렐루야 하면서 받으면 되는데 우리 돈으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린 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알잖아요. 이런 좋은 것들을 하고 다니면 우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 같고 더 관심 받는 것 같다고 이제 착각을 하지만 아닌 거. 우리 인스타나 페북에서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와우, 뭐 holy crap 뭐 할 수 있지만 밥 먹거나 이제 똥 싸고 오면은 그 사람들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존경과 관심 욕구보단 실속 있게 그 돈 모아서 현명한 소비나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remember that nobody gives a shit. Nobody gives a shit. Period. 자, 세 번째 습관. income sources 극대화시키기.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부자가 되려면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가 훨씬 앞당겨질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UBC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시청 도시계획부서 안에 도시안 나무와 도시살림 관련 매니지먼트 플랜부터 policy, 뭐 bylaw라고 이제 그런 법들
개정하고 이제 development process에서 이제 tree permit이라고 모든 시안에 있는 어떤 빌딩을 지을 때 그 주위에 나무들이 있으면 그걸 자르든 옮기든 새로운 걸 심든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허가를 해주거나 혹은 디클라인 해주는 일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주 20시간 정도 가외도 하고 나무 관련 컨설팅 회사도 작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현재 공인중개사 리얼터죠. 공부도 빨리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따서 돈이 들어오는 길들을 최대한 많이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튜브까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겠네요. 너무 바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 관리만 잘하면 꾸겨 넣을 수도 있더라고요. 잠도 8시간 꼬박꼬박 자고요. 아무튼 요즘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테크노 쪽 발전이 많아져서 정말 이렇게 주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 사이드 허슬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 주변만 봐도 온라인 쇼핑몰이던 뭐 온라인 마케팅이던 편집이나 코딩을 뭐 따로 배워서 프리랜서를 하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꼭 한 직업이 아닌 2잡, 3잡, 4잡 몇 직업이 되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인컴을 많이 벌어두는 게 좋아요. 물론 시간 대비 많이 버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임무 잘 소화하기. 주어진 임무 잘 소화하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주어진 일, 제가 지금 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일은 잘 책임 있게 해야 해요. 당연히 안 잘려야 하고요. 뭐 안 잘려야지 라는 스탠더드를 갖고 있으면 일단 스탠더드를 더 올려야겠죠. 아무튼 회사에서 이제 인정받고 승진도 해야 우리 시간 대비 인컴도 올라가고 성취감도 있고 그 영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잖아요. 학생이면 학생 신분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최고로 하고 직장인이면 내 직무를 최고로 잘해서 이제 인정받고 올라가고 그래야겠죠. 자, 세 번째, passive income stream 구축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passive income이라는 건 돈을 벌어다 주는 내가 자면서도 돈이 내 통장에 굴러 들어오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애플 주식을 100불에 샀는데 뭐 200불까지 올랐다고 해요. 나는 그냥 투자한 거밖에 내 돈을 넣어둔 거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힘들고 그 회사가 성장하고 뭐 그런 많은 프로덕트들 내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들은 애플에서 다 해줬어요. 힘든 건. 근데 그 돈은 내가 자고 먹고 일하는 동안 내 투자금이 2배가 되어 거의 100% 수익이 남기게 되는 거죠. 꼭꼭 이 시스템을 셋업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든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달달이 이제 뭐 렌트비가 들어오든 꼭 이 패시브 인컴 스트림을 구축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아끼고 투자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절약하기. 쉽게 말해 돈 안 쓰는 게 버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했듯이 꼭 지출과 소비를 줄여서 투자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론 당연히 노동 수익을 늘리고 안 잘리면서 패시브 인컴 시스템 구축하고 절약까지 하면 이제 통장이나 투자 계좌에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느끼면서 이제 재미도 있고 뿌듯도 할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응원하면서 응원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토닥토닥도 해줘야 되고 가끔은 이거 너무 소비가 과한데? 라면서 이제 책찍기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습관, 투자와 돈 공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는 정말 king 필수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1년이면 1200만 원인데 그걸 8, 9년 거의 10년 가까이 해야 이제 1억이라는 돈이 모이잖아요. 그동안에 뭐 집값은 가만히 있나요? 쭉쭉쭉 올라가겠죠.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축만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매년 평균 2%라고 하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이제 7% 정도가 나와서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와서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매년 나의 돈의 가치를 2%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투자는 위험한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많은 이제 재무 관련 사람들은 뭐 워렌 버핏이나 빌 아크만 같은 사람들이 말하길 이제 투자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거라고 해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당연한 거죠. 내 돈의 가치, 내 자산의 가치가 매년 2%씩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꿈인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빨리 이루려면 돈 공부는 정말 필수겠죠. 뭐 경제 공부, 미국 주식 공부, 뭐 부동산 공부, 정말 많은 좋은 관련 서적도 널려 있고 돈 되는 뉴스 기사들도 상당히 많고 요즘은 뭐 정말 알고 싶다 하면 공짜로 알 수 있는 세대잖아요. 정말
복이죠, 복. 특히 목돈 최소 5천만 원이나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부동산 투자는 사실 불가능하니까 미국 주식과 거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빨간색에 이렇게 쳐놓은 거고요. 물론 목돈이 모여도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만 미국은 기관들을 제외하고도 미국 국민 50%가 넘게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밴쿠버도 집값이 만만치 않지만 부동산 수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주식 투자가 훨씬 많이 남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 같이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꼭 성공 시나리오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복리 마법이라는 겁니다. 복리 마법. 영어로는 compound interest라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세계의 8대 미스터리라고 했죠. 복리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바로 수익률과 profit과 시간, time입니다. time. 높은 수익률을 더 많은 시간에 투자할수록 그 결과가 상당하다는 거죠. 투자는 이 복리 효과를 기반으로 이익이 기어 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데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작은 눈덩이를 산 정상에서 밀면 그 눈덩이가 큰 산을 내려오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옆에 있는 거는 이 그래프는 이제 S&P 500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지수인데요. 시장 지수. 이게 지난 11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1%였다고 합니다. 11%. 매년 11%씩 성장했다는 거죠. 연평균.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자를 공부를 하고 도박이 아닌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를 해서 이 시장 대비 4%를 더 벌었다고 초과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 연 15%를 목표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제 compound interest calculator라고 이제 복리의 마법 그거를 계산해주는 그런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이게 이 사이트 말고도 뭐 구글에 치면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산기이기 때문에 뭐 다 똑같을 거예요. 숫자는. 아무튼 이제 우리가 1억 있다고 칩시다. 물론 뭐 2023도 1억 모으기 힘들죠. 이제 1억 있다고 치는데 아무튼 그 1억을 연평균 우리가 아까 말했던 15%로 잡아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넣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넣고 15% 연평균을 했을 때 30년, 보통 이제 60살 때 은퇴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27살인데 뭐 30년 뒤면 57살이니까 아무튼 뭐 30년을 굴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 이게 66억이죠. 한마디로 6.6 million이니까 이제 그 돈이 30년 후에는 연평균 15%에 굴렀을 때 66억이 됩니다. 66억. 66억이면 은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게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 이제 밑에 오게 되시면, 여기 보이죠? 우리가 처음에 1억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1년 뒤에 11억 5천이 되고, 1억을 넣었으니까 1억 1,500만 원이 되고, 이 1억 1,500만 원이 또 15% 올라서 이렇게 되고, 15%. 이 전 이어의 15%. 한마디로, 우리가 1억에 15%면은 뭐, 1,500만 원이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20억에 15%는 또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년 붙는 그 15%가 더 공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15%씩 가다 보면은 이게 2년이니까 10년 차, 12년 차. 자, 10년 차에는 4억밖에 안 돼 있죠. 4억, 4배 뛴 겁니다. 에게 4개밖에 안 뛰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공이 엄청 크잖아요. 이때부터 1년 보세요. 1년에 6만, 아까 전에가 대충 4억이었으니까 6,500만 원 벌었죠, 2년에. 그 다음에 거의 7천만 원. 여기는 뭐야? 거의 8천만 원, 9천만 원. 이때부터는 연에, 15년 차부터는 연에 1억씩 떨어지죠. 1억씩, 1억 2천.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어떤 뭐 변호사나 고위, 연봉을 이제 그냥 수입으로만 아까 제가 말했던 패시브 인컴으로 버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1억을 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5년 차쯤부터는 이제 1억씩 찍힌다는 겁니다. 1억씩. 그래서 쭉 가다 보면 30년 차에는 66억이 돼 있는 겁니다. 66억.
대단하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31년이 됐어요. 1년만 더 해보죠. 그러면 76억, 10억씩 듭니다. 10억씩 든 거예요. 10억씩. 그때 이 나이로 치면은 이제 예전 우리가 지금 34이라고 쳤을 때 지금 61살에 72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 더 하면 87억. 100억이 되는 때까지는 15% 굴렸을 때 딱 33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 1억이 없어요. 1억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학생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이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1억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우리는 빵으로 출발해 봅시다. 빵으로 출발할게요. 자, regular edition monthly니까 이제 달달이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요? 한 100만 원이라 칩시다. 1000불. 1000불이라 쳤을 때 똑같이 15%. 그리고 yearly, 그러니까 연평균 15%죠. 연평균 15%에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시는 분들은 뭐 20살부터 50살까지 일했다 합시다. 30년. 그때 얼마가 나오냐? 55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1000불씩 15% 연평균 15%의 수익을 냈을 때 이제 50살에 55억이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15%를 목표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20%거든요. 이게 20이 됐을 때는 100억이 뛰었어요. 150억입니다. 150억. 이래서 수익률도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 전력이 이래서 중요한 거겠죠? 수익률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자, 봤듯이 우리 일반 직장인들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꽃 20대 청춘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죠? 한 달에 100만 원씩 할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지 마세요. 장난이고요. 아무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이렇게 꾸준히 30년 동안만 넣어도 뭐 20%에서는 150억. 아까 15% 했을 때는 55억. 물론 봐보세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55억을 한 번에 다 쓸까요? 아니죠. 다시 돌아가면 10으로 할게요. 10으로 해서 30년 다시 돌아가면 55억이잖아요. 이 55억을 우리가 다 끝내지 않을 거잖아요. 한 번에. 우리가 그게 필요한가요? 연내에 1년만 써도 예를 들어서 이게 4% 룰이라고 이제 따로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는 빼봤자 뭐 1년에 1억 정도 빼고 이제 나머지는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때 은퇴를 했어요. 그럼 1년에 이번 년에는 1억을 뺐어요. 그러면 54억이 남는 겁니다. 근데 그 54억은 또 굴러가겠죠. 15%로. 그쵸? 내년이 됐어요. 이제 54억이니까 54억 어디 갔어? 그러니까 54억에 이제 연평균 15년에 1년 62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돈을 그냥 여기서 또 1억을 꺼내 써도 뭐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뭐 3억이 됐든 뭐 어느 정도 꺼내 써도 계속 이 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연평균 투자율 15% 이거와 시간, 아까 말했듯이 복리의 마법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자 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겠습니다. 랩업. 자, habit number 1. 결심과 믿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태권도장 큰 거울 위에 써져 있던 이제 문구인데요. 세심경의 태권도라고 아직도 기억나네요. 아무튼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정말 클리셰하고 오그라들죠. 근데 그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나에 대한 이 굳은 믿음 정말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 짠돌이 짠순이 라이프. 지출과 소비를 이제 최대한 줄여서 시드를 만들어 투자를 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게 아닌 곳이나 이제 물건에 소비하는 습관을 없애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경제적 자유가 확실히 앞당겨지겠죠? 자, 세 번째, income sources 극대화. 간단히 말하면 달달이 들어오는 돈의 스트림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돈줄이 두세 군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passive income stream,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그 구조를 꼭꼭 구축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투자와
돈 공부 안 하면 투자 성공 확률 상당히 희박하죠. 이거는 뭐 너무 명백한 사실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영상을 마치기 전 제가 채널 운영과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미국 주식과 이제 경제, 이번 연도에는 인플레이션 문제도 많고 테이퍼링도 하고 양적 완화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런 매크로적인 뉴스들 그리고 미국 주식 관련 뉴스와 이제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기업 분석, 실적 보고서 분석도 할 거예요. 이제 우량한 기업들, 뭐 아마존, 뭐 테슬라가 우량하다고 해서 좀 성장주지만 아무튼 뭐 그런 우량한 기업들부터 유망한 기업들 분석과 실적 보고를 나오면 파헤쳐 볼 생각이고, 이제 투자 방법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워런 버핏부터 뭐 엄청나게 많죠. 투자 방법과 전략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보고 여러분께 이제 공부하고 공유도 해드릴 건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리, 원칙 이런 것들도 다 할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재밌는 컨텐츠는 아직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좀 재밌게 방송을 좀 운영하고 싶어서 이런 재밌는 컨텐츠도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횟수로 치면 미국 시간으로 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주중에 2번이나 바쁘면 1번? 주식시장 그 주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나 재밌는 뉴스를 다루는 영상을 이제 주 중에 1~2개 만들 예정이고, 이제 주 말에는 위에 있었던 것처럼 투자 뭐 방법, 원칙, 심리 뭐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재밌는 투자 관련 컨텐츠들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아니면 1~2번 이렇게 올릴게요. 자, 여러분, 제 첫 영상의 끝이 왔습니다. 제 허접한 슬라이드들과 잔소리 아닌 잔소리들 보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영상이니 부족한 것도 많은 거 압니다. 알아요. 제가 뭐 이런 영상 편집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자, 차차 이제 나아지는 캐나다 나무꾼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